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겪은 일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일이었어요. 너무 분하고 수치스럽고 소름이 돋고 그 마음을 추스르는 데에만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저희 부부는 아들 하나 낳고 별다른 문제나 사건 사고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을 하더니 27살에 결혼을 하겠다고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갑작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인 아들이 돈을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을 것이며 요즘 젊은 사람들 30은 훌쩍 넘어서 결혼하는 듯하여 제 아들도 그렇게 갈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막 취업한 아들에게 용돈도 좀 받고 키워준 대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효도 좀 받고 싶었나 봅니다.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 아들에게는 가정이 생기는 것이니 저희에게 조금 소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금 복잡했습니다. 아마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심스레 임신이라도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냐 했더니 이 여자가 아니면 결혼을 못할 것 같답니다. 어차피 이 사람과 결국에 결혼할 건데 일찍 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요. 그리고 부모님 지원 안 받고 둘이서 간소하게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는데 말릴 필요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한없이 어려 보이는 두 사람이 새 가정을 꾸리겠다는 게 영 걱정되긴 했지만요. 어쨌든 아들이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했어요. 상견례를 하고 예식 날짜를 잡으니까 점점 실감이 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는구나 하면서요. 상견례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되도록 말을 아끼면서 분위기가 흘러간 것 같아요. 워낙 상견례 때 결혼을 취소하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더욱 조심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워낙 점잖은 편이라 묵묵하게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참 누가 봐도 예쁜 아이였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누가 봐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모두 며느리를 좋아했어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둘은 저희 집에 오더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 사는 곳에 초대해서 식사도 대접해줬어요. 신혼이라 집은 좁았지만 알콩달콩 잘 해놓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후로는 매주는 아니지만 주말이면 와서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둘 다 회사 다니느라 피곤하고 힘들 텐데 같이 저녁을 먹겠다고 찾아오는 걸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불편할 만도 한데 며느리는 저와 찜질방도 같이 가려고 하고 시아버지와 마트에 장 보러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참 결혼 상대는 잘 골랐구나 싶어서 흐뭇했어요. 상대를 잘 만나서 그런지 무뚝뚝하던 아들도 결혼을 하니까 유하게 변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워낙 싹싹해서 같이 변했나 봅니다. 전화도 자주 안 하던 녀석이 가끔 전화로 안부도 묻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결혼시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 6개월 후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저녁을 같이 먹다가도 집에 빨리 들어가려고 하고 표정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잘해주려고 하다가 조금씩 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너무 급격하게 변한 느낌이라 무슨 일이 있구나 싶을 정도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따로 한번 보자고 했어요. 저희 둘은 평일 저녁에 따로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물었죠. 요즘 무슨 일이 있어? 표정이 영 안 좋아 보여서 걱정돼서 연락했어. 어머니, 그게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해할게. 며느리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며느리 어깨를 토닥토닥 두들겨줬어요. 분명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아들과의 불화인 것 같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속상하게 했어? 그 애가 참 무심하고 그렇지? 죄송해요. 나중에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부부간의 일에 내가 너무 관여한 것 같네.
며느리는 그 후 몇 주 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슬슬 조마조마해졌어요. 둘이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어쩌나 싶어서요. 차라리 제가 나서서 화해를 시킬까 어쩔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우리 둘이 잘 살면 된다. 괜히 아들 부부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고 타이르더라고요. 그 말도 맞죠. 우리는 우리 노후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아들 부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했던 고민들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요. 저는 더 큰 재앙이 저에게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와 남편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쿵쿵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벨소리가 들리는데 다급해 보이는 소리에 저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현관문 쪽으로 가보니 현관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현관 카메라에 비춰진 그 얼굴이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서정이 엄마입니다. 서정이라면 제 며느리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돈이 저희 집에 찾아온 것이죠. 저는 문을 열어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런데 다짜고짜 제 남편을 찾더라고요. 그 인간 어딨어요? 그 인간이라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남편으로 둔 당신도 불쌍하네요. 뭐라고요? 사돈은 다짜고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아들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저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돈이 가는 곳에 따라 붙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돈과 남편이 마주 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고요. 남의 귀한 딸한테 그렇게 죽은 닭 되면 좋습니까? 나 참 추잡스러워서 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죽은 덕이라뇨.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와서 이게 웬 행패입니까? 끝까지 잡아 떼시겠다. 증거 없이 여기 무작정 온 줄 알아요? 사돈은 핸드폰을 켜서 안에 있는 것들을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그것들을 같이 봤습니다. 며느리와 남편이 대화한 카톡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남편은 표정이 굳은 채 서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 뭐하냐, 보고 싶다. 이 말을 새벽 2시에 보내는 시아버지가 있을까요? 심지어 그건 약과입니다. 가장 가벼운 말이 그 정도입니다. 며느리에게 네 몸이 궁금하다는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차마 그 대화들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음담패설이 많았거든요. 제 눈으로는 보기 힘들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버틸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대화 속의 남자가 제 남편이 아니길 바랬어요. 남편이 저와 평소에 하는 대화는 딴판이어서 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돈은 계속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며느리는 옆에서 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서 있고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진정되자 며느리는 울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남편은 혼자 있을 때 자꾸 며느리에게 집에 오라고 했더라고요. 물론 며느리가 그 상황을 만들진 않았지만 남편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더라고요. 마트에서 둘이 장을 볼 때 대놓고 달라붙었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마다 발로 며느리의 다리를 건드리고 반응이 없으면 혼자 재밌어서 또 그러고 심지어는 새벽에 본인의 사진도 보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며느리에 대한 애정이 좀 넘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도가 지나쳐서 견딜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까지 가서 약 처방을 받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했고 기겁을 한 사돈이 제 아들에게 달려왔고 결국 셋이 저희 집에 온 것이죠.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점잖았던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니.
모든 게 가면이었던 걸까요? 사돈은 남편의 옷을 잡으면서 마구 흔들었고 남편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로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서로 호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남편의 말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며느리는 뒤집어질 듯이 오열을 했어요. 사돈도 남편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제정신이야? 이 사람아, 며느리랑 호감? 뭐가 어째? 사돈은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는 절대 그런 적 없다고 손을 내저으며 울었습니다. 아들은 둘을 진정시키고 저희에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사돈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희 둘만 남았죠. 어디서부터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멍하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하더라고요. 오해야, 제가 먼저 꼬리를 쳤다고. 꼬리를 어떻게 쳤는데? 저는 도대체 며느리가 뭘 어떻게 꼬리를 쳤다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남편은 자신의 핸드폰에서 며느리와의 카톡 내용을 열더니 쭉 위로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와 카톡을 시작할 대로 거슬러 올라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더라고요. 며느리는 남편에게 이런 식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버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버님, 이따 뵙겠습니다. 얼른 뵙고 싶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같이 쓰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며느리에게 남편과 똑같은 문자를 받았어요. 이거를 꼬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겨우 이걸로 꼬셨다고 생각한 거라고? 남편은 증거가 또 있다면서 카톡 내용을 보여줍디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한복을 곱게 입고 사진을 보낸 겁니다. 첫 명절에 이렇게 입고 가겠다고요. 남편은 이 사진을 보낸 건 100% 자신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진 나한테도 보낸 거야. 아마 남편한테도 보내고 친구들한테도 다 보낸 거겠지.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남편의 착각은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겠다고 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시아버지를 꼬신 게 되었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싶다가도 아무리 며느리가 그런 사진을 보내고 작정하고 뭘 한다 해도 그래도 아들의 아내이고 며느리인데 그런 걸 좋다고 받아들이는 남편의 태도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인간이 맞나 싶었죠. 저는 무너지는 기분으로 남편의 가슴팍을 쳤습니다. 야, 이 못돼 처먹은 인간아. 당신 애비 맞아?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아들 여자를 넘봐? 당신은 이미 그런 마음 먹었다는 것 자체가 천벌 받을 짓 한 거야. 황혼 이혼,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태껏 이혼이란 그저 같이 살다가 점점 정이 떨어지고 더 이상 마음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혼은 그저 청천벽력같이 교통사고같이 한꺼번에 모든 게 휘쓸고 지나가는 느낌이네요. 가만히 있다가 사고를 당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저는 남편과 갈라서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아직도 뭐 이런 일 가지고 갈라서냐 뭐냐 시비를 거네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이번 일은 바람 피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잔인했던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결정에는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치는 않겠지만 제가 살만한 아담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작은 텃밭 가꾸면서 이웃이랑 재밌게 살까 생각 중입니다. 새로운 일이 있으면 또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삶이 있잖아요. 저는 제게 주어진 삶에 집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지금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셔서